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찬투는 금요일 오전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난 뒤 대한해협을 따라 이동할 전망인 가운데 부산 등 남해안은 중형급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장군의 학교 밖 청소년 9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률 95%의 비결은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수업이었습니다. 16일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감염이었고 8명은 감염원을 조사 중이며 나머지 1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해운대구 장산이 전국 최초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한반도도 태풍 찬투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대는 17일 오후 5시 전후로 예상됩니다. 강도가 중형급으로 약해지긴 했지만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머물던 제14호 태풍 찬투는 16일 오후 4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을 따라 북동진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금요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을 거쳐 오후 3시경 부산 남남서쪽 해상을 지난 뒤 일본 오사카에 육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금요일 오후 5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강도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강에서 중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남해상을 지날 때 중심 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를 유지해 남해안과 부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17일 아침부터 밤 사이가 되겠는데요. 16일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부산은 30에서 80mm, 그중 많은 곳은 최대 12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에서 3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가 우려됩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17일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6m 이상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높은 파도에 만조 시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학교 밖 청소년 90명을 합격의 길로 이끈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눈길을 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기회였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과학 멘토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함께 틀린 문제를 풀어보며 기초 원리를 파악하는 수업은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다 풀었어요? 어땠어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이 멘토링은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중에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교재 제공을 비롯해 정기적인 비대면 수업을 하고 검정고시를 대리 지원해주는 등 도움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올 한 해 검정고시에 응시한 95명 중 90명이 합격해 95%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검정고시 시험 접수를 받으시고 공부해서 물어보면 결과가 되게 예쁘게 써오고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진행된 온라인 수업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거리가 멀어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개별 특성에 맞는 수업을 원하는 시간에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학교 근처에 있는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멘토들을 구하기 쉬운데 기장은 저희 학교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구하게 돼서 저희도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지역의 이동에 대한 제약 없이 수업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은 약간 여러 명이서 그냥
같아요. 기장군 꿈드림은 앞으로도 직업 체험과 대학 진학 정보 등을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지원, 자립 지원, 직업 체험, 그리고 건강 지원, 그리고 작년부터 새롭게 된 급식 지원까지 모두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장 꿈드림.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이끄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6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52명 중 43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8명은 감염원 조사 중 1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수영구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진구 9명, 해운대구 8명, 남구와 기장군 4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기장군 가족 감염과 관련해 16일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고 북구 유치원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도 발생했는데 수영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15일 종업원 1명이 감염된 뒤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들이 주로 이용한 식당에서 종사자 5명이 확진돼 11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운대의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과 시립, 도립, 군립, 구립공원으로 나누며 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가 전국 첫 사례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만여 제곱킬로미터로 구 전체 산림 면적의 55.9%를 차지합니다. 해운대구는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실질적인 장산 생태 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구립공원 산림 보전을 위해 나설 계획입니다. 16만 평방미터라고 하는 훼손지가 나왔고 이 훼손지를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번에 구립공원을 지정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한평구는 2018년 8월 장산과 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계획해 2019년 5월 100년대계 장산 재모습 찾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구청장과 구의회가 장산 레이더 설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날 장산에 설치 예정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보다 최소한 3배나 더 강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며 해운대구가 공군 측의 일방적인 전자파 검증에 참가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레이더 배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산 레이더 기지가 설치될 1km 거리 안에 학교와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주관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회의에서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15일 열린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회의는 25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업체 투자 의향서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장군은 풍산 이전 이외에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설과 산업 폐기물 매립장 등 최근 기장군의 위해 시설이 집중돼 주민 대다수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도 16일 이와 관련한 3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시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술이 끝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의사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간호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마취해서 빨리 깨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중구의회에서 중구 돌봄 제공자인 아동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떠안는 아동 청소년을 지자체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가 돌봄 제공 아동의 성장과 발달,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구민과 지역사업자, 행정, 민간 지원단체 등이 협력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담겼습니다. 동의대 펜싱부가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사브르 남자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회관 등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동의대는 도경동, 배경록, 정희성, 김지원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 출전했습니다. 동의대는 남자 단체전 8강에서 호남대, 준결승에서 화성시청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는 성남시청에 37대 45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부산 진구 가야 일동 새마을금고가 우리 동네 스마일 어게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야동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새마을금고에 제시하면 사은품을 주는 것입니다. 참여 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영수증은 합산 가능합니다. 가야 일동 새마을금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위원회가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청사포 해상풍력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추진위는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산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 재생에너지 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초청작 223편 모두 극장 상영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지난 15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올해 행사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초청 영화는 100% 극장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해에는 작품단 한 차례 상영했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부산 지역 6개 극장 29개 스크린에서 각각 2, 3회 상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전체 좌석 수의 50%만 운영하며 개막식과 폐막식 등 주요 프로그램도 방역 지침에 맞춰 진행됩니다. 중구의회 윤정훈 의원이 16일 중구의회 제278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효율적인 배수시설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보수동 오르미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 일부가 무너지고 고시대 계단 주변 주택들과 광복로 상가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복로의 경우 각종 덮개와 발판이 배수로를 막고 있다며 구청이 나서 상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밖에도 메모리얼 스트리트 공사 전보다 공사 이후 더 많은 빗물이 인근 건물로 유입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6일 새벽 4시쯤 영도구 남항대교 끝지점 송도 방향 분기점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20대 A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길을 잘 몰라 남항대교의 역방향으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텔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40대 A씨가 경찰 추적 끝에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16일 새벽 1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5층 복도에 휘발성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모텔 업주가 소화기로 5분 만에 진화했고 투숙객 8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7시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주민 1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레인지를 쓰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